조합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2일 밤 9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문재인 정권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난 총선에 압승한 이후에 하는 짓을 보면은 저렇게 하면 이 애국 진영에 찬스가 오겠구나, 자유 진영에 찬스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충수의 연속입니다. 자신들이 멋대로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 장애가 되는 헌법이나 법률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거짓 선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즉 김여정이가 신경질 내니까 바로 즉각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금 추진하고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풍선 보내고 쌀 보내는 단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김여정의 욕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반박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탈북자들이, 그리고 세계의 양심,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가진 이 북한 인권 관련 여러 단체, 엠네스티라든지 휴먼 라이트 워치라든지 또는 유엔의 인권 단체라든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 당신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History will judge you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깡패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이런 호칭까지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애국 진영, 자유 진영의 반격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애국 진영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 유명한 명언 중에서 보수는 분열로 망했는데 드디어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려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김정은에 대해서 완전히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게 스스로 폭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심만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김정은의 여동생의 공개 지령이 먹힌다. 더구나 천하의 독재자, 반인류 범죄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 자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정일이가 태영호 잡아서 보내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있을까? 애국자를 잡아서 보내라고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명분을 하나 만들겠죠. 평화를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안 보내면은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100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희생시키자. 뭐 이런 괴상한 논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완전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보다 더 낮은 하수인이 지금 되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헌법 위반은 그 대가가 무시무시합니다.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면은 사형입니다. 여적죄를 저지르면은 그건 또 사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형법에 적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자를 여적죄로 처벌하는데 그것은 사형 이외에는 다른 형량이 없는 어마어마한
그걸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이거 여적죄, 문재인 정권이 여적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적죄는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쟁한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 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을 위해서 잡아넣는다. 이거 다 여적죄의 구성 요건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적죄는 옛날 이 조선 조식의 그 법률 용어로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는 영어로는 하이 트리전입니다. 트리전은 반역인데 반역 중에서도 최고도의 반역을 하이 트리전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이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대역죄, 여적죄, 대역죄입니다. 그 다음 왜 이게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이고 애국 세력의 주로의 기회가 되느냐 하면은 헌법이 우리 편입니다.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이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믿고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의 칼이 우리 손에 지금 쥐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국제 여론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국제 여론이. 문재인 정권은 항상 골목대장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KBS, MBC 같은 선동기구가 있고 고분고분한 검찰, 경찰, 국정원이 있으면은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법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여론입니다. 국제 여론이 문재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워낙 인권 탄압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국제적 인권 기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에 유엔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것을 총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유엔 안보리에 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건의까지 할 정도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권단체, 북한 인권을 다루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또 그들을 뒷받침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아마 앞으로 공격이 집중될 것입니다. 국제 여론이 다시 또 한국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또 외국으로 나가고 이게 또 북한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여론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헌법의 뒷받침 플러스 여론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좋은 기회를 살려가지고 좀 더 큰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본색을 드러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야 합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자유통일 세력이 아님을 만천하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자유통일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구조냐?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은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우리의 영토인데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의해서 불법 점거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1조의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이 통일 노력입니다. 그게 헌법 제4조에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1조, 3조, 4조가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자유통일하라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을 국민들에게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자유통일 세력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보수보다 우파보다 우리 스스로를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헌법의 명령을 이어받아 가지고 앞으로 자유통일 세력으로서 활동하겠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부하로 여기면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화통일 세력이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북한도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정면으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하겠다. 즉 북한을 자유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통일 대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 자유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북한 민주화라기보다는 북한 자유화, 쉽게 말하면 북한 해방입니다. 북한 해방. 북한을 해방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목표를 자유통일에 두어야 합니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자유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자유주의는 힘이 없어요. 자유민주도 너무 수세적입니다. 그러나 자유통일은 공세적입니다. 자유통일을 하려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통일 전략을 가지고 북한에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에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유통일은 목표가 주적을 김정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주적이 아닙니다. 문재인 뒤에 있는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고 적의 사령부를 때려버리면은 그 부하들인 남한의 종북 세력은 같이 가니까 또 핵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니까 우리의 사업의 목표를 김정은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세 가지를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 몰아내라.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유선거하라는 겁니다. 자유선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도, 북한 주민들도. 북한 주민들은 조선조, 일제시대, 공산 독재를 거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를 하지 못했어요. 주권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당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노력해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서독이 그러면은 그런 동독, 공산당을 투표로서 몰아낸 그런 동독 정권과 통일을 논의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북한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부와 통일을 논의할 수 있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 통일, 그러니까 평화적 자유통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치는 게 문재인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김정은은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문재인 지지율이 50% 이상이지만은 김정은 지지율이라는 게 뭐 5% 10% 더 되겠습니까? 더구나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으면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여론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계 문명국가의 여론이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왜냐?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인류의 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우리 편이 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거대한 여론의 파도가 생깁니다. 이 여론의 파도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남한에서 정권을 바꾸고 북한 주민들을 격동시키고 각성시키고 해서 북한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찬스가 바로 왔습니다. 이제 단순히 대북 전단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전선을 넓혀가지고 우리의 대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통일 대전략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핵미사일 개발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 키워가면서 적화통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통일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언제부터 포기했느냐. 1972년 7월 4일 박정희, 김일성 사이의 7.4 공동성명. 7.4 공동성명에서 그 이후로 자유통일이란 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화통일로 통일이 되었는데 평화통일이라는 내용이 다 각각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때부터 한국의 통일정책이 수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자유통일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 대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적화통일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평화적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유통일 대전략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 씨가 만들어 주었다. 이게 바로 좌파의 자충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이 자유진영이 이제 전열을 재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세력인 미래통합당이 잘 해야 되죠. 미래통합당이 당의 체질을 개선할 때 자유통일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바깥에서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언론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와 그 다음에 견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유진영의 행동가들도 다시 거리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오고 싸울 수 있는 이제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젊은 사람들, 화이트 칼라를 또한 일깨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좌우가 아니라 양심이 있으면은 다 들고 일어나고 분노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분노입니다. 분노, 의분심.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여동생, 그 아편정이 같이 생긴 여동생한테 이렇게 쩔쩔매느냐, 자존심 상한다 하는 분노의 대폭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선전 활동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반격의 기회가 왔습니다. 문재인이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헌법이 우리 편이고 세계 여론이 우리 편입니다. 주적은 김정은입니다.